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의 4월 근원 물가 지수가 드디어 2.1%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목표치 2%를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더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은 2%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물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CNBC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관계에 대해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실제로 이 금리 인상을 일으킬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인데요. 자세한 내용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실제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근원 물가 지수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에 더 채찍질을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나연 앵커 감사합니다. 자, 뉴욕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장단기 인플레이션 상승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차 소장님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 뉴욕 연준하고 클리브 연준이 이제 최근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 정도 물가 목표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클리브랜드는 10년 동안 2.09% 연율로 그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수치들이 과거에 발표했던 수치들보다 제일 높은 수치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뉴욕은 상당히 높게 지금 발표한 거네요. 예, 3%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는 최근 이제 향후 1년 동안을 2.8%로 봤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 3년 동안을 2.9%로 봤었는데 네.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된 게 이제 3%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원래 그 정민 연구원이 그 미국 담당이었잖아요. 네. 네. 이 그 물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하방 압력이 있는 것도 있고, 네. 아직은 수요 견인은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네. 그 수요 견인이 앞으로 좀 오긴 오겠지만, 그 종합적으로 볼 때 3% 가능할까요? 저는 3%까지, 그러니까 기간을 언제까지 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올해 2월 달만 해도 임금 상승률이 이제 그때 2월 달 당시에 가장 큰 폭으로 높였기 때문에 뭐 미국 기준금리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면 또 미국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 해서 그 두 번의 있던 그 미국 국채 상승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어떤 소비나 그다음에 임금 인상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수요 측도 이제 그 임금 상승 압력이 같이 존재를 해야지 3%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임금 상승률을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확 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 초반 여전히 지속하고 있죠. 예, 물론 이제 고용 시장 자체는 이제 뭐 실업률 자체가 3.9%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그러니까 임금 상승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큰 폭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이제 어떤 노동시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좀 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노동 소득 분배 배율 자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임금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된 사람들의 어떤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는 좀 나이 든 분들이 노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으로 많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3%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뭐 유가나 원자재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코스트 푸시 압력으로 작용은 하지만 또 동시에 이 4차 산업혁명, IT 혁명 이게 또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 코스트 푸시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 향상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사람을 안 쓰고 이제 기계가 대처를 하다 드론이 보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그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소득이 안 올라가는 네. 부분이 있다. 예. 근데 공급 가격이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네.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예, 크게 영향이 물가 그렇게까지 하여튼 3%까지 보기에는 네. 무리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나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재정 정책. 예, 그러니까 수입 물가나 이런 거를 좀 올려다 보다 보면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 예. 미국이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까지 물가 상승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높아가게 될 텐데 혹시 올해 4번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이미 한 번은 했고 예. 뭐 이제 2번 정도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끼워서 4번으로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뭐 한 50%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5로. 예, 예. 그래서 그 일단은 그 한 차례 그러니까 6월과 12월 사이에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일단은 현재 뭐 고용은 확실히 4%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착화가 됐고 그래서 고용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닌데 일단은 현재 유가 등이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일단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우리가 뭐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현재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표가 현재 나와 있는 것뿐이지 네. 12월 사이에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그러한 뭐 징조는 그렇게 확실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내년까지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3번, 3번? 저는 4번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역시 네. 허를 찌르는 저 답변. 왜냐하면 이제 또 보통 보면 이제 연준의 지금 최근에 나오는 입장이라든가 네. 코멘트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어떤 뉘앙스가 앞으로를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었던 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뉘앙스가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그 연준의 최근에 나오는 성명서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죠. 네. 그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꺼내기 시작하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 이제 또 하반기 쪽이 아무래도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공언하고 그 트럼프가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감세 정책에 대한 그 효과가 하반기에까지 기업 실적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푸시 효과로 다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한 차례 더도 염두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네. 정민용관, 네. 기준금리 인상의 정책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정책은 시차 없이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게 원칙이고 네.
금리 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는데 보통 정책 시차를 어느 정도나 봐요? 글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 효과가 한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는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정책 시차를. 네, 그죠? 네. 근데 3개월은 조금 그렇고 한 6개월 후 정도를 보통 보던데 여기 그 페드는 지금 뭐 지금 더 길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꼭지점 가고 난 다음에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뭐 하여튼 기사에서는 6개월 후도 있고 긴 건 17개월도 있다. 지금 이렇게 기사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하강 사이클 진입이 언제쯤으로 지금 보면 좋을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금리가 아닌 네. 단기 사이클로 놓고 봐서는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기 사이클이 아니고 네네. 조금 좀 중기 사이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의 전반적인 그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거의 두 번째로 긴 화랑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 90년대가 확장기가 10년 120개월 확정이고 확장기라고 지금 거의 보면 한 107번 8번 왔죠. 라고 보면 그 저는 일단 좀 미국에 대해서 일단 지금 트럼프의 아직 경제적 그런 정책이나 효과가 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왔던 거는 오바마 정권이 해왔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이제 조금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떤 기업의 이런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보긴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어떤 그런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완전히 꺾이기에는 내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내년에 좀 뭐 조금 둔화되는 거는 가능성은- 맞지만 그 꺾이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경기 확장세는 더 지속이 된다. 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그 질문을 보충해서 하면 그럼 내후년에 꺾였을 때는 리세션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화랑에서 이제 꺾이면은 이제 리세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하는데 두 분기 이상 연속 그 마이너스 성장. 네네네.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분기별로. 그렇긴 한데 지금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트럼프의 어떤 보호무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이런 그 파급 영향 자체가 얼만큼 될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좀 봐야 되긴 트럼프가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사실은 세금이나 해준 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말폭탄만 그렇죠. 예. 트위터 폭탄만 날렸죠.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그렇죠.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더 강력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상태가 이제 유지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일단 트럼프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고려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마이너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 소장님, 예. 미국의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이 1990년대 10년간 120개월. 이번이 지금 107개월 와 있나요? 108개월 와 있나 그런데 이전 기록을 그 갱신한다. 그러니까 뉴 월드 레코드가 아니구나. 뉴 미국 레코드를 낸다. 예. 못 낸다. 예. 질문 던진 거예요 저는. 지금. 예. 낸다? 못 낸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낸다 쪽에 들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낸다? 예. 그 앞으로 한 1년 이상 더 확장 국면이 간다. 예. 일단 미국은 미국만의 성장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을 불러들였고 네. 그런 불러들인 기업에 지금 현재 셰일 오일이 덮어진 상황이고 네. 거기 그런 것들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까지 더해진 상황이 된다라면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만의 호황 국면이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과거처럼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네. 미국만의 성장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 무게 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럼 10년 장기를 이번에 기록 갱신한다. 자, 김민수 부장님,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넘는다, 못 넘는다? 저도 그건 넘을 것 같습니다. 120개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만 되고 있는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오는 수치만 보게 되면은 중국이 솔직히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흐름들을 약간이라도 미국 쪽에 유리하게 틀어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환경보단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런 측면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을 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밀고 당기기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월 달이나 11월 달 선거 전에 그럴 때 터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점진적인 변화는 계속 미국 쪽에서는 모멘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크다. 네. 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민 팀장부터 네. 새로운 질문. 지금 현재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나 이런 때 같은 또는 그 IT 밀레니엄 버블 이런 때 버블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그래서 세계 경기가 또 다시 한번 좀 둔화되는 듯하다 돌아서면 이번에 또 이 새로운 버블이 와요?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버블? 글쎄, 아니면 그런 버블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까요? 일단 주기론적으로 보면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전혀 연구원답지 않은 이 미아리 계신 분 같은 답변을 그냥 내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미국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고기를 이제 지나서 네. 올라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버블은 한 번 터질 수 있다고. 버블은 쌓일 수 있다. 예, 쌓일 수 지금 있을 것 사실은 같아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네. 지난번에 김민수 부장님 와가지고 뭐 시장 진단하면서 닭바라는 네. 용어를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네. 미국이 지금 닥치고 매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집 안 보고 산다는 거거든요. 안 보고 그냥 산다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표상으로는 그 뭐죠 그 저기 S&P 예, S 글로벌 그 저기 부동산 미국 케이스 실러지수. 케이스 실러. 케이스 실러 상으로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금융위기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버블이 자꾸 쌓이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버블 상태까지 왔다?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버블을 논할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올라온 거는 그전 수준 회복한 정도니까 지금 경기가 서프라임 사태 그때 경기보다 훨씬 경기가 좋을 테니까 이게 이제 지탱이 되는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가면 버블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그 미국도 지역마다 좀 틀릴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뉴욕이나 이런 보스턴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워낙에 이런 수요들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버블이 더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버블 말고 그 언젠가 나온 그 리포트를 하나 봤더니 미국이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 자산을 합친 총 자산 가계 총 자산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을 확 뛰어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훨씬 많이 넘은 것 같은데 그게 GDP하고의 비율인가가 아마 굉장히 높이 올라온 것 같아요. GDP 대비 비율이. 그래서 거의 뭐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만큼 GDP 대비 비율이 나왔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번에 버블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건가요, 미국? 버블은 쌓이고 있겠죠. 버블은 쌓이고 있겠습니다만 뭐 항상 저희가 예측치 못하는 곳에서 이제 터지는 게 이제 과거의 이제 사례들 그 전에 터진 거는 항상 예, 물살 틈 없이 틀어 막아 예, 놓거든. 들어 막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 지금까지 아직 그 뭐 이렇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이제 비정상을 이제 정상화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물론 수치만 놓고 본다라면
당시보다는 높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수준이 그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법으로 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물론 버블이 한쪽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거의 20년 가까이 경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10여 년 정도 경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법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예. 법을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분명히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모멘텀이 나옵니다. 네. 근데 모멘텀이 미국이 아니라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면은 뭐예요? 중국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이제 체제 자체가 이제 시진핑 장기 체제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전부터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보통 이제 지하 자금이나 어떤 정부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여력 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외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목에 찬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들이 시진핑 장기 체제로 가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나중에 가게 되면 민주화 바람이랄까 뭐 어떤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다시 시민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충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파장이 저는 다음에 버블의 진원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 버블이 막 자산 버블까지 어느 정도 생겨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네, 네. 다음에 그 수요도 이미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단계에 왔고 여전히 물가 상승은 좀 낮기는 하지만 이런 자산 버블까지 가세하면 거기다가 경기 확장 국면이 10년을 넘어서는 그런 경기 확장 국면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1년 이상 한 1년 반 경기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혹시 물가 3%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야. 혹시 3%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미국에 3%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어떤 호황의 극점을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네. 또 이제 그거를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게 그래도 적어도 유지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어떤 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3% 나와요, 근데? 내후년에요. 아, 근데 미국에서 3% 물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왜냐면 90년대가 내내 저물가 골디락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0년대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도 골디락스였단 말이에요, 저물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1930년대 그때 당시에 물가가 이제 아니 그 1970년대 닉슨 쇼크가 있기 그 전에가 물가가 거의 한 5~6% 정도 그 됐던 닉슨이 거. 네. 마지막으로 물가 통제 정책을 쓰고 마지막으로 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미국 금리가 이제 4회 이상 올랐을 때의 그 시점을 그 물가나 이런 경제 지표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긴 한데 네. 2018년이 그때 당시 IMF가 2.7% 아마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가 가장 낮은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금리 4회 인상을 했을 때는 적어도 2.7% 이상은 다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3은 못 본 것 네. 같고. 난. 3에 육박하는 물가도 어쨌든 볼 수는 있다. 네.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년이 10년을 넘어섰는데 이거는 지금 5년 동안 경기가 좋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경기가 나쁘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경기를 반영하는 그렇죠. 반영된 거니까. 그러니까 10년까지는 호황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년만 더 좋고 그 이후 5년은 버블인가요? 혹시 버블 붕괴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글쎄요, 뭐 이렇게 된다라면 뭐 고용이나 투자가 상당히 이제 뭐 수년될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이 5년에서 이제 5년물이 이제 10년물을 이렇게 추월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앞으로 그 경기 확장 국면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서의 그런 어떤 시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제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주식의 전문가도 아니고 맨날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항상 파란색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뭐 임계점을 한번 톡 튀면 주식시장이 한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반영을 하겠죠. 충분히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어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떤 제조업체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나왔던 두드러진 현상들인데 네. 그런 어떤 경기 확장세와 같이 움직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팡이라고 하는 네. 기술주들에 대한 변화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이쪽이 뭔가 생산성의 변화와 함께 이를 주도한다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아직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주도한다는 관점 쪽에서 했던 변화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 중에서 또 하나 또 압축해서 보면 이제 애플이겠죠.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눈높이 났습니다. 저 회사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잘 안 팔리겠지라고 하는 기조 쪽에서 깎아내리다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이상 없이 잘 좋게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 봤네 싶어서 더 올라가기 시작하죠. 한번 튄다. 그렇죠. 이런 국면들이 비슷하게도 미국 시장에도 계속 남아 있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보다 한 번 더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커졌다가 그리고 꺼질 때는 또 더 무섭게 꺼지겠죠. 네. 그런 변화들은 앞으로는 남아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타는 보일러가 앞에 것만 타고 뒤에 건 아직 안 탔다. 네, 그렇죠. 네. 동의하세요? 예. 역시 매번 동의가 나오시고 매번 그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은 꽤 세게 가나요? 그럴 때?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정말. 일단 뭐 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기술주와 그다음에 어떤 소형주와 대형주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올라간다에는 한 표를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적당히 올라간다.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고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적당히 올라가는 수준 정도의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몇 시에 끝나죠?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